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미국 방문 보고를 이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제3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체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저야의 여러 인사들과 만났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싱가포르 합의 계승 문제를 놓고 토론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싱가포르 합의는 김정은의 정통성만 강화해 주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처음으로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좀 축소된 형태로 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하고도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는 한 미국도 북한의 추가 경제 제재를 하지 않으며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거나 또 축소되는 형태로 신호만 낸다는 그런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도 이어가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저야의 인사들에게 앞으로도 한미연합훈련을 지금처럼 아예 야외 기동 훈련은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미국 측 인사들은 즉답을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저로서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미사일 발사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는 순항 미사일도 있었고 열차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또 극초음 미사일도 이제 발사했는데 이러한 미사일들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크게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까지는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대북 제재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가 바로 정의용 외교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및 ICBM 발사 유예 조치에 대해서 대북 제재 완화로 화답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미국 측은 대북 제재 문제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완화는 없다. 그런 건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일단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까지 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느냐.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처럼 김정은 정권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혹시 레이드라인이 있느냐. 그 레이드라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어놓은 레이드라인과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봤는데 미국 측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나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대북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의 핵심은 대북 인권 대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배교를 중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 인권 대사 임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권 대사직을 공석으로 남겨놓는 것을 싱가포르 프로세스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인사 문제가 너무 많아서 좀 지체되고 있을 뿐 꼭 임명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니 아직 주한 미국 대사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도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정전선언 문제를 토의했는데 미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토록 정전선언에 집착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정전선언 해주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정전선언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선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김여정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정전선언은 그 전제 조건으로서 상호존중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
적대시 정책 철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김여정의 요구대로 남북의 현 안보 환경에서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한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기초한 한국의 안보 구조를 존중해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은 핵 무력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안보 구조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주한 미군이나 한미동맹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대신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 종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종속선언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알겠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지금까지 미북 대화 채널로 이용해오던 이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 국무부와 전혀 지금 소통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북한의 동향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 그 이유를 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에서 이영호 외무상, 또 그때 당시 협상을 직접 담당했던 김혁철 대표 등 대미 라인이 숙청된 이후에 북한 외교 자체가 위축되어 있고, 최근 김정은의 동향을 보면 미국과 소통하기보다는 이렇게 미사일 발사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간을 짚어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더 탐색하려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국 측은 대북 제재 완화는 없으나 대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크게 늘려서 북한을 대화해로 좀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 전혀 북한이 물리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의 싱가포르 합의사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쭉, 좋아요, 알람 쭉 눌러주십시오.